오늘은 2014년 15일이 벌써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말까 말까, 추워 죽겠네, 이렇게 조금 더 잘까 이렇게 고민하는 때가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봄나라 공부하고 나서는 그런 고민 적어도 안 해요. 아하, 춥구나. 추위를 느껴봄하고 이불 속에서 따뜻한 온기를 또 느껴봄하고, 그렇게 이제 느껴봄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걱정이나 갈등, 이런 것은 적어도 안 하게 됐다. 그래서 봄나라 공부를 한 공덕이 참 대단한 거다. 적어도 인생의 고민은 없어졌잖아. 싹 없어진 거야. 고민할 거 없이 느끼다가 때가 되면 일어나서 세수하고 똥 싸고 또 뭐 이렇게 또 공부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할 거다. 공부는 이제 1시간 더 걸릴 거지. 공부한 다음에 신문 다 보고, 신문도 싸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밥을 이제 예전 같으면 밥을 어떻게 먹지, 반찬은 뭘 먹지, 또 반찬을 사야 되나 등등 이렇게 할 때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먹을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밥을 반찬을 먹든 삶아 먹든 뭐 어떻게 하든 하는 거죠. 오늘은 봄나라 책 어떤 책? 정신의 계벽을 읽을 차례였지 오늘은. 그래서 정신의 계벽을 읽어가는 거죠. 사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제일 중요한 일, 꼭 해야 되는 일. 그 일이 지금으로 봐서는 뭘까? 지금 시간에는 공부하는 거. 그래 하면 되는 거죠.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하는 거지. 공부를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거라고. 불을 환하게 켜고, 불을 아주 환하게 켜고, 불을 환하게 켜야 돼. 불을 어둡게 켜면 안 돼. 불을 환하게 켜고,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녹화를 해놔. 그래가지고 이 공부가 제대로 하는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확인할 거지. 그 다음에 또 음성 녹음으로 녹화를 해. 녹화를 해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이걸 읽게 되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내용을 완전하게 소화시켜 주는 거죠. 자, 공부를 할 준비가 됐나? 됐다. 정신개벽을 지금부터 읽어갈 거다 라는 거죠. 정신개벽을 지금부터 읽어가요. 욕심이겠지만 공부를 속단심으로 그냥 단번에 한 달 안에 봄나라 공부를 싹 끝내버려야겠다. 그래서 봄나라 원화 선생님보다도 더 봄을 잘하면 좋겠어.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이건 이제 뭐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 아니죠.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 아니다. 또 지식이나 정보를 알면 뭐하나 이거지. 그 아는 거나 모르는 거나 그 무슨 차이가 있나? 행하지 않았다면. 근데 이제 본나라 감각개발은 책을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서 듣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저 새끼 미친 새끼네. 뭘 지금 다 들리는 걸 뭘 듣기 위해서 읽느냐 이거지.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일상생활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하죠. 자기 목소리를 못 들어요. 자기 목소리를 못 듣는데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확하게 읽는 것. 딱 앉았다 하면 1시간을 정확하게 1시간 이상 읽어야 돼.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읽으면서 아니지 들으면서 읽어보세요. 알았나? 알았습니다. 봄 18 성리로 보는 DNA인 이중나선구조. 또 틀리려고 벌써부터. 성리로 본 DNA 이중나선구조. DNA란 유전정보로서 이중나선형의 구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런 구조가 되었을까요? 몸은 음과 양으로 구성되고 내외, 전후, 좌우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감각이 먼저이고 양 생각이 나중이나 운행하는 면에서 보면 감각과 생각이 선과 없이 돌아갑니다. 생각이 앞서고 감각이 뒤따르기도 하다가 감각이 앞서기도 하고 생각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생각이 아니면 감각은 밖이 되고 생각이 바뀌면 감각은 아니 되기도 하고 생각이 좌이면 감각이 우가 되고 생각이 우가 되면 감각이 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몸에 대한 음양, 뇌의 좌우, 전후의 정보가 음이 양이 되었다가 양이 음이 되었다가 안이 밖이 되었다가 밖이 안이 되었다가 앞이 뒤가 되었다가 뒤가 앞이 되는 두 개의 음양이 빙빙 비틀려 돌아가는 이중나선형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는 방향이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까닭은 현상적인 시간의 흐름은 앞으로 전진하는 전면이라면 본질로 가는 길은 뒤로 후진하는 뒷면이기 때문입니다. 봄 19 식물인간도 생명의 환희를 누린다. 식물인간이란 두뇌가 죽었으나 심장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두뇌가 죽었으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식물과 같은 인간입니다. 여기에서 안락사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식물인간이지만 숨을 쉬고 심장이 박동하고 있다는 것은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살아있으면서 홀로 생명의 환희만큼은 누리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식물이나 곤충이나 동물도 생명의 환희를 누리고 있습니다. 참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명의 환희를 누리는 권리를 꺾을 자격이 없습니다. 식물인간은 더 이상 살아보았자 소용이 없다는 생각은 짧은 생각입니다. 생명의 존엄, 생명의 환희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아무래도 위승이 저승보다 낫다는 말은 이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봄 20 아픔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데서 온다. 우리 몸의 60조 세포는 빈틈없이 자기 할 일을 다 합니다. 어느 한 부위가 고장나도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뼈가 아프고 팔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배가 아픈 것은 주인이 자기에게 눈길을 주고 알아주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짐짓병을 만들어 주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몸의 각 부위에 대한 놀라운 재능과 역할에 대하여 깨달아 찬탄과 감사와 사랑의 파장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아픔이 오는 순간 단전호흡으로 온몸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아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픔은 사랑과 산소의 결핍 현상에서 오는 차가워짐에서 비롯됩니다. 항시 감각이 몸을 떠나지 않아야 세포가 주는 아픔의 신호를 즉각 캐치하여 안아주고 알아주고 기려주는 한편 아기에게 젖을 주듯이 잠전호흡으로 산소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온몸의 세포들은 주인의 관심과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아픔은 우리 아가들이 엄마를 부르는 울음소리입니다. 엄마는 즉시 달려가 젖을 물리고 포근하게 안아주고 업어주면 울음이 그칩니다. 우리 몸의 각 부위, 머리, 목, 어깨, 양팔, 허리, 옆구리, 엉덩이, 양다리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감각이 몸을 떠나지 않고 몸을 돌보고 사랑합니다. 자기 몸이 소중한지 알아야 남의 몸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기본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면 아프지 않습니다. 봄 20일 몸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자기를 사랑한다.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야말로 진화의 정점입니다. 날짐승, 길짐승은 꼬리가 달렸는데 사람만이 꼬리가 없습니다. 새나 짐승은 입이 튀어나와 있는데 사람만이 입이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물은 네 발로 기어다니는데 사람만이 완전 직립보행합니다. 사람의 두뇌와 얼굴은 동물과 비슷하지만 두뇌는 크고 잘 발달되었고 얼굴도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두뇌가 있어 탁월한 감각과 생각을 오늘날과 같은 문명과 문화를 건설하였으니 두뇌야말로 사람 몸의 가장 뛰어난 부분이니 두뇌의 공덕에 대해 묵념합시다. 얼굴에는 눈과 귀와 코와 입이 달려있고 얼굴에는 눈과 귀와 코와 입이 달려 보고 듣고 호흡하고 냄새를 맡고 음식을 먹고 맛을 보도록 합니다. 얼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찬탄하고 공덕을 기려줍시다. 사람의 손은 동물의 앞다리에 해당하는데 동물의 앞다리는 보행의 기능이나 사냥을 할 때 핥히고 움켜잡는 역할에 지나지 않아 그 기능이 극히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의 구조는 정교하기가 이를 데 없어 밥하고 청소하고 옷 입고 벗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농사짓고 고기 잡고 물건을 만들고 차와 비행기를 운전하는 데 만능의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 손과 손가락의 마디마디 구조를 보고 깨닫고 찬탄하고 기려줍시다. 손을 날마다 쓰면서도 손의 놀라운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무감각했습니다. 또한 팔은 어깨가 있으므로 존재하니 어깨의 공덕 또한 대단합니다. 지금 어깨를 한번 만져보고 내가 너를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해줍시다. 우리는 목을 매일같이 쓰면서도 목의 구조와 기능에 무감각합니다. 목은 온몸의 신경계들이 척추를 통해 두뇌에 연결되는 통로인 동시에 상하 좌우로 180도 목을 돌려 눈이 다양하게 공간과 사물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당장 목의 공덕에 대하여 깨닫고 찬탄하고 기려줍시다. 척추는 목을 꼿꼿하게 지지하는 역할과 함께 몸을 구부리는 역할도 하고 온몸의 신경계통을 모아 목을 통하여 두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척추가 없다면 우리가 몸을 감각할 수 없으니 이보다 중요한 역할이 어디 있겠습니까? 잊고 지내던 척추에 관하여 그 공덕을 기려줍시다. 가슴은 심장과 폐가 존재하는 부위로서 우리의 몸을 살리는 엔진에 해당합니다. 엔진이 잘 돌아가야 건강합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심장은 고동치고 호흡은 멈추지 않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의 공덕을 기려줍시다.
배는 소화 기능을 통하여 영양가를 섭취하고 찌꺼기를 배설하는 역할을 합니다. 폐가 호흡하도록 하는 원동력도 하단전의 배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배는 에너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당장 배를 쓰다듬으면서 눈을 감고 그 공덕을 기려줍시다. 다음으로는 엉덩이와 궁둥이입니다. 엉덩이가 있으므로 우리가 편하게 누울 수 있고 궁둥이가 있으므로 우리가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엉덩이와 궁둥이가 있으므로 다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리는 공간적으로 몸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리가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하니 다리의 공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릎이 있어서 구부려 엎드리기도 하고 다리를 접어 앉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항문과 비뇨 생식기입니다. 입으로 들어간 음식의 찌꺼기는 항문을 통하여 배설하고 비뇨기를 통하여 오줌으로 내보냅니다. 생식기는 자손을 만드는 대단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항문과 비뇨 생식기가 없다면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없으니 이보다 중요한 기관이 또 있겠습니까? 끝으로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피부입니다. 동물은 털로 덮여있지만 사람은 털이 없고 맨살인 피부로 덮여있어 더욱 피부의 촉감이 민감하고 기능이 다양합니다. 피부는 따뜻하고 차가운 것을 감지하여 더우면 늘어나면서 땀을 배출하고 추우면 오그라들어 체온을 보호하고 때가 끼면 답답함을 느끼고 때를 벗기면 상쾌함을 느낍니다. 피부가 있어 추우면 옷을 끼워 입고 더우면 옷을 벗을 수 있으니 피부가 없으면 생존하기가 어려우니 피부의 공덕도 지대합니다. 피부의 감촉 기능에 대하여 찬탄해 줍시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람다운 특징은 두뇌와 손입니다. 두뇌는 텅 비우고 손은 눈으로 볼 수 있으니 자기 손을 한 번씩 보고 그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찬탄하고 오른손으로 왼손을 왼손으로 오른손을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마디마디를 눌러줍시다. 사랑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기 몸을 깨달아야 자기 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몸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여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봄 22 몸을 사랑하는 사랑의 주인 됩시다. 생각으로 들끓는 마음이 쉬어져야 감각의 여유공간이 열리고 빛이나 숨이 보이고 맥박이 보입니다. 열감, 냉감, 기감, 압박감, 아픔이 동시다발적으로 느껴지고 바뀌고 새롭게 나타나 보이는 현상이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아는 나는 몸 밖에서 구경함으로 갖가지 몸의 현상으로부터 초월하여 거느린 가운데 끊임없이 빛을 비추어 줍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아주면 아기는 편안하게 숨을 쉽니다. 아랫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면서 몸이 따뜻해지고 안락해집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엄마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밖에 일을 하면서도 항시 아기에게서 신경을 놓지 않아야 아기가 울지 않습니다. 늘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늘 이뻐해 주어야 합니다. 60조 세포에겐 나는 주님입니다. 60조 세포는 나를 바라보고 삽니다. 나를 위해 삽니다. 자기의 역할에 대하여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품어주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요 감성이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소우주의 주인인 내가 사랑이면 대우주의 주인도 사랑이니 내가 우주의 주인입니다. 몸을 사랑하는 사랑의 주인이 됩시다. 지금부터 들으면서 읽습니다. 봄 23 원자의 성리적 해석 중성자와 양성자를 합하여 원자핵이라고 하는데 중성자에 해당하는 공간과 양성자에 해당하는 내적 감각인 신경계와 외적 감각인 오감입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자는 핵주위를 돕니다. 전자가 핵주위를 도는 것은 전자가 단독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밖으로 이탈하려는 힘을 양성자가 끌어당기는 힘으로 잡아주기에 전자가 돌아갑니다.
원자 핵이 몸이라면 존재하는 마음입니다. 세포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도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주도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이 핵이고 핵은 공간과 감각입니다. 몸은 공간에 있어 존재하고 몸은 감각이 있어 진공요유로 존재합니다. 마음은 이 진공요유한 존재인 몸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음은 칼입니다. 칼을 쓰려면 감각이 살아있어야 생각이라는 칼을 제대로 씁니다. 칼을 쓰면서도 몸에 대한 총체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살인검이 되지 않고 할인검이 됩니다. 외부적으로 아무리 보기가 좋고 듣기가 좋아도 몸을 망각하는 순간, 몸을 감각하지 못하는 순간 몸이 없는 마음인 귀신이 됩니다. 몸이 없는 사람은 귀신이요 몸이 있는 마음이라야 사람입니다. 봄24 좌우의 조화와 균형, 운에 보니 감각일주가 되었다는 것은 텅 빈 몸의 공간성을 늘 감각하고 내적 감각인 신경계통으로 호흡과 맥박의 시간적인 전개 과정을 순차적으로 감각할 수 있고 외적 감각으로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생각이 자꾸 끼어들거나 해서 소리를 못 듣고 있단 말이야. 책을 다시 읽어볼. 그래, 들어. 정확하게 있고. 그리하여 내적으로 감각하면서 외적으로도 감각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안과 밖의 경계선이 무너져 감각이 활짝 열렸다고 합니다. 감각이 열리기 이전에는 몸을 부리고 쓰는 것이 습관적 무의식적이다가 감각이 열린 다음에는 주체적 의식적이 됩니다. 오른손잡이는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오른손만을 쓰고 왼손잡이는 왼손만을 주로 쓰므로 좌우의 균형과 조화가 무너져 몸에 병이 생깁니다. 이른바 한쪽으로 돌아가는 증상인 풍병이 생기고 나이가 들어 한쪽이 마비되어 잘 걷지 못합니다. 일하면서 밥 먹는 사람은 건강한데 놀고 밥 먹는 사람은 병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식사 준비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오른손과 왼손을 골고루 사용하여야 합니다. 서서 걸레질할 때 왼쪽을 닦을 때는 왼손을 위주로 하고 왼다리를 앞으로 하고 걸레질하고 오른손을 닦을 때는 오른손을 위주로 하고 오른다리를 앞으로 하여 걸레질합니다. 서 있을 때 오른다리와 왼다리로 균등하게 서되 오른다리에 힘을 실어 서 있는 다음에는 왼다리에 힘을 실어 서 있어 주어야 좌우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앉아있을 때 오른다리를 왼다리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는 반드시 왼다리를 오른다리 위에 올려놓고 앉아 좌우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계단을 딛는 발을 오른쪽 발로 하였으면 반드시 왼쪽 발로도 하여 좌우의 균형과 조화를 맞춰 주어야 합니다. 음식을 씹을 때 오른쪽 이빨로 씹은 다음에는 반드시 왼쪽 이빨로 씹어 주어야 좌우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몸을 쓰면 좌우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져 병이 생기므로 주체적 의식적으로 몸을 써서 좌우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 건강을 유지합시다. 봄25 깨달음은 수행의 완성이다. 깨달음은 이렇게 엉터리로 책을 읽는 새끼가 있어. 깨달음은 수행의 완성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얘기지. 깨달았다고 알았다고 뭐 되는 거 아니지. 봄25 깨달음은 수행의 시작이다. 깨달음은 자녀는 생각 위주의 삶에서 운에 보니 감각 위주의 삶으로 전환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중으로 텅 빈 무심을 깨달음입니다. 무심은 감각인데 외부의 사물을 감각함에 있어 양적인 시각과 음적인 청각이 분열해서 합일이 되어야 하고 자기의 몸을 감각함에 있어 양적인 호흡과 음적인 맥박이 분열해서 합일이 되어야 외부적인 소리를 들으면서 내면적인 호흡과 심장의 박동 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있고 외부의 모양과 색깔을 보면서 내면적인 호흡과 맥박을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수행이 시작됩니다. 외면과 내면을 동시적으로 감각하려면 텅 빔을 감각하면서 내면의 호흡과 맥박이 저절로 감각되어지고
외면의 사물과 소리도 저절로 감각되어집니다. 외면과 내면을 동시에 감각할 때 스마트해집니다. 똑똑해집니다. 인터넷과 오디오, 비디오, 전화가 분리적으로 발달하다가 스마트폰에서 멀티미디어로 종합되고 합일되는 이치입니다. 사람의 몸은 멀티미디어인데 시각, 청각 등 갖가지 운동신경으로 분리되어 전문화의 길로 치달아왔으나 이제부터는 감각을 개발하여 내면과 외면을 동시적으로 감각하는 의식 수준의 향상을 기하여 스마트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 수행을 하여야 합니다. 감각 무심을 깨달음이라면 생활 가운데 내면과 외면을 동시적으로 깨닫는 수행을 통하여 진보 발전의 끝없는 길을 가야 합니다. 깨달음은 수행의 시작입니다. 봄 26 멀티미디어 시대의 스마트해지는 수행법 종합 멀티미디어 기기인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종전에는 전화기 따로 인터넷 따로 오디오 따로 비디오 따로 이던 것이 하나의 기기로 종합되고 합일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학 다르고 도학이 달라 따로따로 놀았습니다. 과학은 인간에게 편리한 도구를 개발하다 보니 나누어져서 발달하던 각종 기기가 하나로 모아져 스마트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도학은 마음을 탐구하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몸으로 돌아와 몸과 마음, 안과 밖, 본질과 현상이 하나로 통하여 스마트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도학과 과학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도학을 사람의 내면이라면 과학은 사람의 외면입니다. 지금은 내면과 외면이 만나는 시기입니다. 도학과 과학이 만나는 시기입니다. 시절 인연이 도래하였습니다. 내면의 핵심은 호흡과 맥박이고 외면의 핵심은 보고 들음입니다. 그러므로 보고 들으면서 호흡과 맥박을 동시에 감각할 수 있는 감각을 개발하는 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 이전에 보면서 들을 수 있고 들으면서 볼 수 있는 수행이 있어야 하고 맥박을 감각하면서 호흡도 감각할 수 있어야 하고 호흡을 감각하면서 맥박도 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각이 활짝 열려 텅 빈 가운데 자기 몸과 외부의 사물을 바라보고 구경하면 소상하게 감지가 되어 사람이 스마트해집니다.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의식 수준이 향상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스마트폰에 빠져 자기를 잃어버린다면 사람이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스마트한 기계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을 보고 들으면서 자기 몸에 대한 감각이 호흡과 맥박에 무감각해지는 기계의 노예로 전락할 것입니다. 스마트한 기계를 부리고 쓰려면 사람부터 스마트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멀티미디어 시대의 스마트해지는 수행법입니다. 봄 27일 고통의 의미, 고는 마음의 아픔이고 통은 몸의 아픔입니다. 마음 공부를 통하여 마음의 고통이 없어지고 나면 몸의 아픔이 남습니다. 마음 생각이 몸의 주인 노릇을 하다가 감각이 몸의 주인이 되어 몸을 떠났다가 몸으로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온통 몸이 아픔뿐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몸이 아프지 않도록 함이 아니고 몸의 아픔에 저항하고 거부하지 않아서 몸 아픔을 감각함으로써 순하게 되도록 함이고 나아가서 무르익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몸을 받아 태어난 것입니다. 우주가 인간을 기르는 것은 아픔을 통해 인간을 진화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아픔이 없이는 인간은 결코 진보 발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무르익을 때까지는 아픔은 지속됩니다. 우주는 인간으로 하여금 아픔이라고 하는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고 원수를 받아들이고 원수와 하나가 되어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합니다. 아픔은 무진장이고 사랑도 무진장입니다. 아픔은 악마가 아니고 인간으로 하여금 사랑의 인간을 만드는 천사입니다.
아프지 않고 어찌 인간이 진화 발전을 이루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아픔에 대한 무감각은 감각이 아픔을 싫어하여 몸을 떠났기 때문으로 아픔에 대한 또 다른 거부와 저항으로 우주에 대한 욕천자입니다. 몸 공부란 몸의 아픔에 대한 거부와 저항을 넘어 아픔과 하나가 되어 무르익도록 함입니다. 감각이 아픔을 싫어하여 몸이라고 하는 집을 나갔기에 생각이 몸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기고 몸의 주인이 된 연후에 몸의 아픔과 대조할 일뿐입니다. 도란 고통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마음이 말하는 고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 몸이 말하는 통증의 문제를 통하여 인내력을 길러 무르익은 고매한 인격으로 진화 발전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도가 무르익으면 표정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유의가 달라집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됩니다. 진실하고 순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고통의 공덕입니다. 고통의 의미입니다. 몸 28. 몸과 마음의 관계. 몸은 주인이고 마음은 종입니다.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나아가서 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음이 필요합니다. 몸을 위해 존재하는 마음이 몸과 떨어져 마음 단독으로 운행한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몸이 주가 되고 마음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원자는 중성자와 양성자로 된 원자 핵과 원자 핵을 도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 핵이 몸이고 전자가 마음입니다. 몸인 원자 핵은 공간에 해당하는 중성자와 감각에 해당하는 양성자입니다. 마음인 전자는 생각이 밖으로 이탈하려는 원심력을 양자가 잡아당기는 구심력으로 몸 핵주위를 돌아갑니다. 몸이 중심을 잡아 마음을 잡아돌리는 이치로 운행하는데 운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운행되므로 몸과 마음의 선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각, 몸이 중심을 잡은 다음 생각, 마음을 잡아주어야 마음이 궤도를 이탈치 않아 몸과 마음이 하나로 상생으로 돌아가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씀이 가능합니다. 몸의 호흡과 맥박을 감각하여 몸이 중심을 잡은 다음 보고 듣고 생각하여야 심신일여가 되고 내외 명철이 되어 대도가 이루어집니다. 감각이 늘 아랫배 하단전에 주하여야 맥박과 호흡이 감지되어 몸을 떠나지 않고 지금 여기에 뿌리를 내려 보고 듣거나 생각하며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대도가 운행됩니다. 봄 29. 단전호흡의 요령. 단전호흡은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들이쉬면 아랫배가 올라가고 입을 열어 숨을 내뿜으면 올라갔던 배가 내려갑니다. 코로만 숨 쉬다가 입까지 동원하니 단전호흡이 저절로 되어집니다. 코와 입과 단전의 조화로 심호흡이 이루어지므로 차가워진 몸이 금시 따뜻해져 옵니다. 따뜻해짐으로 몸의 아픔이 치유됩니다. 섭취한 영양소가 아무리 많아도 땔감이 아무리 많아도 산소가 있어야 불이 지펴집니다. 땔감이 타야 따뜻해져 온몸을 녹이고 태워 아픔을 치유합니다. 단전 호흡을 하고 있으면 텅 빈 가운데 코로 숨을 들이키면서 아랫배가 올라가고 잠시 쉬었다가 입으로 숨을 내뿜으면서 아랫배가 내려갑니다. 여기에 6가지 코크가 존재합니다. 3, 버튼, 업, 탑, 스트레인즈, 다운, 우주 창조와 운행의 모형입니다. 봄 30. 도가 무르익으면 도가 무르익으면 대무심이 되고 입자적인 측면이 밖으로 표출되어 어진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는 바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안정되고 파장적인 측면이 얼굴에 나타나는 바 환하고 둥근 빛이 나타나 마치 햇님 같고 달님 같아집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중생을 제도합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침묵의 설법으로 만 중생을 품에 안아줌으로 보기만 해도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몸이 우주의 핵심이 되어 몸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잡아 돌림으로 우주의 이치가 일신에서 이루어집니다. 떠돌이별이 북박이별이 되어 떠돌이별을 거느리고 잡아 돌리면서 북박이별을 만들기 위한 우주의 살림살이가 행해집니다. 이렇게 되어야 인간 완성이고 삶의 완성이고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주의 이치를 깨달아 그대로 행함으로써 마음병, 몸병을 고쳐야 합니다. 영양소를 태워 에너지를 만들고 몸을 골고루 써주어야 몸에 활력이 생기고 몸에 힘이 생겨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며 자유자재합니다. 그렇게 될 때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본질이 현상적으로 얼굴과 소리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소리는 갈라지지 않고 틀이 잡히지 않고 고저장단이 절조에마다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얼굴은 본질의 입자적인 측면이 나타남이고 소리는 본질의 화장적인 측면이 나타남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소리를 들으면서 읽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듣는다. 평소에 말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 평소에 사람들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소리를 듣는다. 자동차 소리, 새 소리, 사람 말소리, 소리 모든 소리를 다 듣는 훈련이 감각개발 훈련입니다. 봄 30일 돈은 외면적인 에너지입니다. 우주의 원리는 흑자로 돌아갑니다. 우주의 원리는 원자의 구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원자 핵중 양성자가 중심을 잡아 전자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 돌리는 것이 우주의 진리입니다. 돈은 얼마나 버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전자인 생각을 쫓아 얼마를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양자인 감각이 생각을 이겨 중심으로 모아줄 때 돈이 모여 흑자가 됩니다. 적자인생은 수입이 많고 적고와 관계가 없습니다. 사치와 허영이라고 하는 한 생각, 섭입했더니 습관성이 되고 업이 되어 적자인생이 됩니다. 도를 닦는 사람은 수입이 많고 적고에 관계없이 흑자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대중없이 무작정 돈을 쓰고 보자는 카르마부터 고치는 것이 우주의 대도를 실천합니다. 88세 된 집어머니에게 20년 동안 한 달에 생활비를 100만원씩 드렸는데 매달 50만원을 쓰고 50만원을 저축하여 1억원 정도를 모아 자녀들이 어려울 때 빌려주고 있습니다. 삼시세끼 밥 먹으면 행복합니다. 꽃구경, 단풍구경은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돈은 내면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흑자로 돌려 몸을 활기차게 만드는 것이고 외면적인 에너지인 돈을 사치와 낭비를 줄여 흑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돈은 감각으로 중심을 잡아 씀씀이 생각을 잡아 돌리는 것입니다. 돈도 밖으로 소비하는 심리를 잡아 안으로 잡아당겨 돌려야 남아돕니다. 봄 30일 건강의 문제.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것이 자기 몸입니다. 자기 몸입니다. 몸이야말로 보배 중의 보배로서 각자의 몸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자기의 몸이 우주의 센터이고 중심입니다. 소우주인 몸은 대우주의 축소판입니다. 행복은 몸의 건강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라는 말은 진리의 말입니다. 자기의 건강은 의학이나 의사나 약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자기의 건강은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에 스스로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몸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유하는 몸에 대한 감각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생각, 마음이 주가 되어 밖으로 향하기 때문에 자기의 몸에 대한 일상의 감각이 무뎌지게 되어 즉각 조치하지 못하고 쌓이고 쌓여 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몸을 평소에 진단하고 처방하는 능력이 있는 감각을 살려내어 몸을 감각에게 맡겨야 합니다. 감각이 한시라도 몸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몸의 중요성을 실제로 깨달아 몸의 건강을 도모하는 기능을 발휘하여 병을 고치고 예방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마음병을 고쳐야 정신이 들어 몸을 제대로 감각할 수 있고 몸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고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에 대한 지식은 입자적인 데 비해 몸의 상태는 시시각각 달리하는 파장을 파악하여 대처해야 몸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자적인 지식은 천편일률적이고 파장적인 감각은 임기응변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살아있는 몸을 생각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 파악하고 대처하여 고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에너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고르게 잘 먹어 영양소라고 하는 땔감을 준비한 다음 호흡으로 산소를 제때에 알맞게 공급해 줌으로써 연소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몸의 신호에 의거하여 몸을 골고루 움직여주는 운동을 제때 해줘야 합니다. 목운동, 어깨운동, 허리운동, 팔다리 운동을 몸의 신호에 부응하여 때를 놓치지 않고 해줍시다. 그러므로 운동시간이 별도로 없어야 합니다. 자기의 몸과 상태에 따른 동작을 그때그때 자기가 만들어 해야 합니다. 섭생, 호흡운동 이 세 가지가 기본이고 몸을 씻어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일을 몸의 요구를 감각하여 우선적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행할 때 건강이 보장됩니다. 몸 33 미술과 음악과 도합 눈으로 모양과 색깔을 보고 창조적으로 그리는 것이 미술이라면 귀로 파장을 듣고 창조적으로 옮기는 것이 음악입니다. 미술은 시각의 산물이고 음악은 청각의 산물입니다. 미술은 입자적인 모습의 구현이라면 음악은 파장적인 모습의 구현입니다. 사람의 얼굴, 표정, 인상은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입자적으로 나타남이고 사람의 말소리는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의 파장적인 나타남입니다. 미술을 통하여 시각을 개발할 수 있고 음악을 통하여 감각을 개발할 수 있지만 밖을 감지하는 오감과 안을 감지하는 신경계통 전부인 감각 전체를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감각 전체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도학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기의 마음과 몸을 감각할 수 있는 감각의 원대궁을 잡아야 보이지 않는 자기의 표정을 환하게 볼 수 있고 자기의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말하게 되어야 남의 얼굴을 쳐다보면 즉시 느낌이 오고 남의 말소리를 듣는 순간 즉시 느낌이 옵니다. 모양과 색깔 중에는 사람의 얼굴을 능가할 것이 없고 소리 중에서는 사람의 소리를 능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표정을 환하게 감지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명료하게 들을 수 있어야 사람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당장 알 수 있습니다. 도학은 자기를 알고 남을 알미입니다. 도학은 자기를 알고 남을 알미입니다. 봄 34 마음소와 몸소 몸을 떠난 마음소를 찾아 나서 소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소의 꼬리를 발견하고 소를 잡아 길들여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며 집으로 돌아오니 소는 사라지고 나만 있다가 소도 나도 사라져 텅 비어 마음병을 고칩니다. 집을 떠난 마음소를 찾아 집으로 데리고 오니 마음소가 사라진 자리에 몸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병을 고쳤으니 몸병을 고쳐야 할 차례입니다. 텅 빈 가운데 핵심인 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몸에게 음식을 골고루 먹여주고 불이 잘 타도록 부채질도 해주어야 하고 온몸을 골고루 운동도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몸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마음병 고치는 문제 다르고 몸병 고치는 문제 다릅니다. 마음소 제도하는 문제 다르고 몸소 건강하게 만드는 문제 다릅니다. 건강하여야 행복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봄 35 세지 않는 호흡. 숨을 들이쉬어 흡입한 산소를 하나도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완전한 호흡입니다. 폐가 산소를 흡입하여 심장으로 공급하면 심장이 박동하면서 산소를 온몸으로 보내는 모습을 몇 차례 보다가 보면 심장이 온몸을 돌아 가져온 탄산가스를 코로 길고 가늘게 흔적 없이 저절로 내뿜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하여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고 온몸에 열기가 퍼져 따뜻해질 때까지 계속합니다. 의식이 단전에 두하면 자동적으로 단전호흡이 이루어져 틀을 벗어난 주체적인 호흡, 우주와 연결된 파동이 굽이칩니다. 호흡에 주체성이 생기면 온몸이 따뜻해지려 사우나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 부질없고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흡입한 산소를 새나가지 않도록 호흡의 묘를 터득하면 누진통이 이루어집니다. 봄 36 주체성. 주체성이란 몸이 주가 되는 성품입니다. 원자의 핵은 중성자인 공간과 양자인 몸입니다. 전자는 마음입니다. 양자가 중심을 잡아 전자가 밖으로 나아가려는 원심력을 구심력으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거 전자가 핵주위를 돌아갑니다. 태양이 중심을 잡아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지구는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태양의 주위를 돌아갑니다. 달도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지구의 주위를 돌아갑니다. 이러한 이치로 볼 때 몸이 마음에 대한 주체성입니다. 마음이 주체성이 되면 민족, 국가, 이데올로기, 사상, 종교로 분화되어 대립, 갈등, 투쟁이 벌어집니다. 몸이 주체가 되고 감각이 주체가 되면 인류는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몸이 주체가 되고 마음이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주체가 아니라 몸이 주체입니다. 봄 37 주체적인 운동. 우리는 남들이 가르쳐주는 체조나 요가 운동을 생각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이따금 기계적으로 해보다가 잊어먹으면 무한정 중단합니다. 이제부터는 몸의 컨디션을 감각하여 그때 그 부위와 증상에 합당한 동작을 자기가 창조하여 주체적으로 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생각이나 기억에 의존하여 모방하거나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감각에 의존하여 창조적 주체적으로 행하여야 치유 효과가 정확합니다. 몸이 아픈 부위나 약한 부분은 에너지가 있어야 약한 부분을 감각으로 파악하여 즉시에 즉결 처분을 하여야 대증요법이 되어 효과가 만점입니다. 안마나 마사지를 남에게 받으면 자력이 떨어지고 의존적이 되어 자발적인 인간이 둔화되어 우주의 이치를 유배합니다. 부는 스스로 해결함입니다. 스스로 서야 합니다. 주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봄 38 하단전에 점을 찍는 도리. 현재와 과거 또는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분열에서 오는 마음병을 고쳐 마음소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그동안 돌보지 않고 방치해두었던 병든 몸소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돌아온 주인이 머물 곳은 몸소 어디 있겠습니까? 두뇌에 머물 것입니까? 심장에 머물 것입니까? 아랫배에 머물 것입니까? 몸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가장 근본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심장이 뛰고 머리를 굴리고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담당하는 곳이 아랫배이므로 주인이 머물 곳은 아랫배입니다. 몸이 헥김으로 의식이 몸을 잠시라도 떠나거나 여의지 않아야 합니다. 의식이 아랫배 하단전에 닷을 내려야 호흡과 맥박을 통해 흐르는 기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 몸을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한번 아랫배의 자리를 잡으면 절대로 몸을 떠나지 않고 중심을 잡아 돌리는 북박유별 태양이 됩니다. 좌뇌에서 우뇌를 지나면서 입자적인 데서 오는 마음병을 고친 다음 바이브레이션, 파장, 감동이 일어나는 중단전, 가슴을 거쳐 최종적으로 에너지의 원천인 아랫배 하단전에 점을 찍음으로써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는 사람다운 사람의 도가 완성됩니다. 봄나라 노고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봄 39 잠시라도 몸을 떠나지 맙시다. 원자핵이 우리들의 몸에 해당하고 전자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원자핵은 중성자와 양성자인 바 중성자는 텅 빈 공간이고 양성자는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호흡과 심장 박동을 통해 발생하는 기의 흐름을 내부 신경계를 통해 감지하는 몸입니다. 텅 빈 가운데 아랫배에 의식이 가 있어야 핵이 바로 서게 되어 몸과 마음이 합작하여 제대로 된 삶이 운행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핵인 몸을 여의지 않고 떠나지 않게 되어야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리게 됩니다. 책을 읽을 때도 책 읽기 낭독 듣기를 할 때도 동영상을 볼 때도 아랫배 의식이가 있어야 자기가 실존합니다.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할 때도 컴퓨터를 다룰 때도 자연을 바라보는 순간에도 자기의 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몸을 상실하는 순간 중심을 놓쳐 마음의 궤도를 이탈하여 흔들리고 헤매게 됩니다. 아랫배 하단전에 의식이 있으면 저절로 몸 동작이 알아차려지고 자기가 하는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말하게 되고 자기의 표정이 알아차려집니다. 몸의 감각을 놓지 않으므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게 됩니다. 이것이 늙음의 생활입니다. 봄사식 몸에 대한 사랑을 꽃피웁시다. 몸의 각 부위의 중요성에 대하여 깨달은 다음 하단전 점을 찍고 나면 몸에 대한 사랑이 점차 커져 평상심으로 정착되게 이릅니다. 몸을 떠난 가운데 무의식적 습관적으로 함부로 몸을 놀리던 버릇이 고쳐져 일거일동의 정성이 들어갑니다. 고개를 돌릴 때나 손을 놀릴 때나 걸어갈 때도 몸을 아끼고 정성이 들어갑니다. 말을 할 때도 들으면서 말하게 되어 여유롭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소리로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사람을 보거나 사물을 바라볼 때도 텅 비운 가운데 은하고 유순하게 빛을 낮추게 되어 보대 분박 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단전에 의식이가 있으므로 저절로 단전호흡이 이루어지고 심장이 박동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생활하면 몸에 대한 사랑이 나날이 증장됩니다. 자기 몸에 대한 사랑이 정착될수록 자연과 인간에 대한 사랑도 커갑니다. 이렇게 되면 증장된 사랑이 표정으로 말소리로 동작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몸에 대한 사랑이 꽃피고 열매를 맺어야 유의에 나타납니다. 천하를 준다 해도 바꾸지 못할 소중한 몸입니다. 몸을 받고 세상에 나온 것은 몸을 통한 사랑의 눈을 뜨고 꽃피우기 위함입니다. 봄 40일 성에 대하여 밖으로 음양이 결합하면 아기가 탄생하고 안으로 음양이 합하면 자기가 아기가 됩니다.
밖으로 음양이 합하면 클라이맥스로 지나 일시적으로 마음이 텅 비어지고 안으로 음양이 합하면 지극한 데 이르면 아기처럼 마음이 텅 비어져 깨달음에 이릅니다. 섹스란 인간을 창조하는 성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욕이 일어나는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고 혐오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분명 병리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생각의 이원성 내지 선악이분법에서 나온 잘못된 관념입니다. 성스러운 성욕을 추하게 여기는 아이러니는 전에 보니 생각 위주의 인간인 중생의 원죄의식입니다. 운에 보니 감각 위주가 되면 자기를 심판하는 대신 일어난 욕구를 있는 그대로 감각하면 일어난 욕구는 반드시 사라져 일어나기 이전에 텅 빈 자리로 돌아갑니다. 일어난 욕구에 대하여 거부하고 저항하는 에너지 대신 그것을 구경하는 에너지로 바꾸어 처음부터 일어나고 활활 타오르고 이고 사라지는 전 과정을 구경하려면 일어나기 전 자리로 텅 비워짐으로 돌아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면적인 음양 합덕입니다. 결국 성욕이 일어남을 통해 우리는 성리를 연마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성욕이란 밖으로 음양 합덕을 통하여 텅빔을 성취하는 것인데 안으로도 음양 합덕을 통하여 텅빔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알 때 우리는 성욕에 대하여 자유자재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곳에 끄달리지 않아 문제로 대두되지 않습니다. 성욕에 대하여 수치감을 느끼고 죄의식을 느낀다는 것은 마음병에 해당합니다. 마음 공부를 통하여 성에 대한 근본적인 선악관이 떨어져야 드디어 마음병을 고쳤다고 할 것입니다. 성욕이 일어나는 것은 생각이 만들어내고 탐착한 입자적인 이미지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를 감각하면 파동만을 느끼게 되어 이미지가 사라지면서 이미지에 끌리지 않게 됩니다. 이미지란 현상적으로 성립되는 일시적인 모습으로 거기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하나의 현상임을 자각하여 이미지를 보고도 이미지에 속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똑 떨어진 무르익은 감각의 사람이 되어 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입니다. 이미지에 끌리지 않게 되면 성욕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봄 40이 지혜에 관하여 마음병, 몸병을 고쳐야 마음과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다음 순서로 인간의 고도한 영적인 능력, 창조력과 영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장해 두었던 지식과 정보의 차원을 넘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지혜의 영역이 드디어 발휘됩니다. 창조가 이루어지려면 텅 빈 무한의 밭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뿌릴 시종자가 마련되어야 씨를 뿌리고 싹이 돋아나와 줄기와 잎이 생기고 꽃이 핀 다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씨는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자기가 당면한 문제의식이 분명하고 시급하여 오전 내내 이 멋고 일념으로 지속되어 생각이 다하여 모르는 자리로 돌아가고 모르는 자리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알아내려고 하는 간절한 원력이 끊임없이 지속될 때 씨가 만들어져 텅 빈 하늘에 뿌리게 됩니다. 오후에는 홀로 모든 걸 잊는 가운데 무작정 걷기 돌아봄으로 산책을 즐긴 다음 밤에 돌아와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면 60조 세포와 신경계통의 운해로 연결이 되어 정보가 전달되고 간추려진 정보가 좌뇌로가 개념화 언어화의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면 이튿날 잠자리에서 일어난 순간 섬광처럼 영감으로 작용하여 뜻밖의 해답이라는 열매를 거두어 들이게 됩니다. 인류의 진화 발전을 주도했던 창조적 소수자가 행한 일이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재료라고 하는 텃밭에 하나의 씨를 만들어 뿌리면 움이 트고 가지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치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려면 마음과 몸을 부리고 쓰며 일단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야
활용할 수 있는 정신 개벽의 능력입니다. 물질이 개벽된 세상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정신 개벽의 능력, 영적인 지혜의 능력이야말로 인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인류의 희망입니다. 봄 43 단전에 주하여야 봄의 능력이 나옵니다. 단전에 주하면 내적 신경계통과 외적 감각계통이 하나가 되어 감각이 활짝 열립니다. 감각이 활짝 열리면 자연에 속했던 몸이 드디어 사람이 몸을 인수받아 사람이 몸의 주인으로 등극합니다. 단전에 주하면 우주의 중심이 자기의 몸이 되면서 자연이라는 몸을 지배하고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사람이 자연을 부리고 쓰는 주인으로 완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전으로 호흡하는 숨이 보이고 심장의 박동, 맥박의 고동이 낱낱이 감지되면서 전신의 컨디션이 즉시적으로 파악이 되어 컨디션에 응한 호흡이 주체적으로 행해져 몸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단전에 주하면 몸의 상태와 주변의 상황이 일제히 밝아져 이목이 청명해집니다. 안과 박이 한꺼번에 열려 내 명철이 됩니다. 안과 박의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하나롭게 뚫어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해집니다. 오로지 단전에 주하기만 하면 뇌외 명철이 됩니다. 단전에 주하면 중심이 잡히고 정신이 차려져 봄이 나라는 것을 확철되고 합니다. 확철되고 할 때 단전을 떠나지 않아 늘 봄의 생활이 됩니다. 단전에 주하는 것이 대중 잡는 일이고 몸병 마음병 고쳐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대지혜로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신 개벽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봄 44회에 하단전에 주하여야 하는가. 가슴인 중단전도 있고 머리인 상단전도 있고 팔다리도 있는데 왜 하필 하단전에 주하여야 하는가. 하단전은 배로서 소화작용을 통하여 영양가를 흡수하고 산소를 흡수하는 폐의 단전 호흡작용을 하는 곳이기에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우리 몸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단전을 제외한 머리나 가슴이나 팔다리 등 다른 부위는 에너지를 공급받아 쓰기만 하는 곳이지 몸 전체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아랫배 하단전의 주인이 머물러야 합니다. 하단전에 머물러야 배가 고프면 먹고 산소가 부족하면 공급하여 에너지를 만들어 심장을 박동시켜 전신에 공급하여야 두뇌도 쓰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고개도 돌리고 허리도 쓰고 팔다리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단전이야말로 주인이 거하는 곳입니다. 몸이 핵이라면 하단전은 핵 중의 핵입니다. 나갔던 정신이 돌아와 정착할 곳은 하단전입니다. 주인이 제자리를 잡아야 중심이 잡혀 제대로 돌아갑니다. 주인이 제자리를 잡아야 건강과 행복이 보장됩니다. 들으면서 읽는 그 낭독 개발훈련 오늘 2014년 오늘이 며칠입니까? 2월 15일입니다. 15일에 그 낭독 프로그램 과정을 모두 마치고 앉아서 딱 시간이 앉아서 할 때 얼마 59분 57초 58초 1시간 동안 낭독을 했네요. 봄 19의 두 번째 낭독이네. 이렇게 이제 1시간이라도 이렇게 이제 낭독을 했는데 이제 이걸